자, 이제 성염석체 유전 부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당히 사실 유전학대 하긴 했는데 유전학대 안 들은 사람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때 이거 다 풀어보셨던 사람은 안 풀어보셔도 됩니다. 자, 22번. 항상 문제를 보면 이제 상염색체, 성염색체 우성 열성을 찾는 걸 가장 먼저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DNA 데이터로 정보를 주는 게 수능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피트에도 나오니까 이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여기 1세대 사람들의 각각의 A와 A 별표에 대한 DNA 상대량을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계도에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1-1은 A 별표로 돼 있다. 이렇게 바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1-2는 A 별표 A 별표, 1-3은 A 별표, 1-4는 AA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질병에 걸린 사람은 1세대에서는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병에 걸리게 한 대리유전자는 A 별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이 3이나 1 같은 경우는 A 별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열관계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정상인 A가 우성이고 A 별표가 열성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유전자 A는 유전자 A 별표에 대해서 우성이다, 맞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지금 1, 2, 3, 4 보면 얘는 1은 여자, 2는 남자, 3은 여자, 4는 남자인데 이게 상염색체상에 존재했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대리유전자를 2개씩 가지고 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것도 강조했죠. 둘 다 2개씩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상염색체야.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러니까 니은은 틀립니다. 틀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나머지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5번하고 6번은 1번과 2번의 아들과 딸인데요. 질병에 6번과 7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남자면서 질병에 걸렸어. 그럼 우리가 무조건 A 별표임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열성 질병이니까 이거 세트 모듈이라고 했죠. 6번은 AA 별표고 7번 AA 별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8번이랑 5번은 아직 모르죠. 여기서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5번은 정상이니까 A 별표일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항상 부모한테서 하나씩 받아야 되니까 5번은 AA 별표만 가능하네요. 왜냐면 5번은 정상이잖아. 정상은 AA 혹은 AA 별표인데 이 1번과 2번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5번은 무조건 AA 별표니까 이렇게 유전장이 정해져요. 근데 8번 같은 경우는 안 되죠. 8번은 AA나 AA 별표인데 두 가지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8번은 유전장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고 5번과 6번 중에 1과 같은 유전자형 가진 사람, 이형 접합자인 사람은 이 5번, 6번, 7번 이렇게 3명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냥 유전자형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5번. 자, 27번. 다음은 초파리 눈색과 몸색깔의 유전에 대한 자료다. 자, 성염색체에 관련된 문제인 경우에, 자, 일단 성염색체인지 상염색체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죠. 성염색체 관련된 것을 몇 가지 말씀해드렸죠. DNA 데이터라든지 결핵병, 생맹, 그리고 초파리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초파리인 경우에 그렇게 문제를 잘 낼 수 있는 게 실제로 X염색체상에 성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많이 알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두 부모를 교배시켰을 때 그 자손의 남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다고 했죠. 보시면 기억, 붉은 눈의 회색 몸의 암컷과 붉은 눈의 회색 몸의 수컷을 교배했어. 1000마리나 개체를 만들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이때 태어난 수컷과 암컷의 비가 잠깐만요. 이걸로는 못하는구나. 저는 암컷과 수컷이라고 된 줄 알았는데 보통 그렇죠. 이 쇼파리 문제에서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남자와 여자의 표현연비가 엄청 많이 다를 때,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F1의 남녀의 표현연비가 엄청 다를 때, 성염색체에 존재할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의 성염색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다를 수 있다. 성염색체임을 물론일 수 있다. 얘는 둘 다 남자네요. 이렇게 못하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
회색 눈에 붉은 눈의 회색 몸 암컷은 A와 B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 근데 붉은 눈의 회색 몸 수컷은 A와 B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성염색체상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표현이 똑같잖아. 표현형이 똑같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상염색체 존재한다면 여기서 위에서 붉은 눈은 라지 A라고 했고 흰 눈은 스몰 A라고 했고 회색 몸은 라지 B라고 했고 노란색은 스몰 B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기억은 붉은 눈에 회색 몸 암컷이라고 했으니까 우성이니까 라지 B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 기억은 반드시 스몰 A와 스몰 B를 하나씩 가져. 그러면 기억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돼. 근데 니은은 붉은 눈에 회색 몸 수컷이다 그러면 라지나 라지 혹은 라지 스몰 A인데 스몰 A가 없으니까 니은은 무조건 라지 스몰 B도 없으니까 라지 B가 되겠죠. 그럼 이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남녀와 상관없이 아빠한테서 A 하나, 엄마한테서 A 하나 받으면 A는 A가 태어나거나 A 스몰 N가 태어나겠죠. 라지비가 태어나거나 라지비 스몰 B가 태어나겠죠. 그러면 자손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무조건 눈은 붉은 눈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몸은 무조건 회색 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손 중에 붉은 눈 노란색, 흰 눈 회색 몸 이런 아이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염색체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상염색체면 이게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이 주어진 DNA 데이터를 보고 이 유전자는 성염색체상에 존재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의 붉은 눈에 하나는 스몰 A, 하나는 X는 회색 몸에 하나는 스몰 B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상인 연관인지 상관 연관인지는 이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모듈처럼 수능은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엄마는 요거 아니면 X 라지 A 라지 B X 스몰 A 스몰 B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빠는 붉은 눈의 회색 몸 수컷이라고 했는데 제가 X염색체 연관인 경우에 남자는 표현형이꼴 유전장이다. 이거 엄청 많이 강조했죠. 붉은 눈의 회색 몸이니까 아빠는 X 라지 B의 Y다. 엄마는 아직 정확히는 결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들을 교배시켰을 때 그다음에 항상 제가 이 F1의 남자의 표현형의 비로 엄마의 유전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했죠. 태어난 중에 남자 중에 붉은 눈의 노란 몸 수컷과 흰 눈의 회색 몸 수컷이 1대1로 태어났다고 했으므로 근데 F1의 남자는 무조건 엄마한테서 X형색체를 가지고 이 엄마는 이형적 합작이긴 한데 라지 스몰 B와 스몰 A 라지 B를 가지고 있는 엄마였다. 모듈처럼 이게 굉장히 수능에도 잘 나오지만 여러 가지 X형색체 관련 유전의 유전장을 알아내는데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잘 알아두시고 제가 이 문제를 다 풀어드리진 않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문제도 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대표적인 문제를 풀어드릴 테니까 나머지도 꼭 풀어보시고 이거는 PT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절 믿고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 니은 동그라미 생성된 정자 중 유전장이 라지 AB인 정자의 비율은 25%다. 틀리죠. 우리가 니은 동그라미 유전장을 지금 찾았어. 니은 동그라미는 이게 파란색 제가 밑줄 치는 것처럼 X 라지 AB의 Y이기 때문에 반절은 X 라지 AB, 반절은 Y니까 25%가 아니라 50%의 정자가 라지 AB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기억 틀립니다. 자, 기억과 니은을 교배해서 생긴 암컷은 모두 붉은 눈의 회색 몸이냐? 맞습니다. 이 아빠의 라지 A, 라지 B가 무조건 F1의 딸들한테 전달되잖아요. 여기서 A와 B 대문자가 우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딸들은 무조건 라지 A, B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두 붉은 눈, 회색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은 맞는 보기.
자, 디귿 동그라미 흰눈 회색 몸, 흰눈 회색 몸. 디귿 동그라미는 얘죠. x 스몰 l 라지 b의 y. 이 수컷과 기역을 구별하라. 우리 기역 찾아냈었어요. 라지 a 스몰 b, x 스몰 l 라지 b를 교배했을 때 자손이 붉은 눈 회색 몸 1 확률은 퍼네트 사각형 그려보면 되겠죠. x 스몰 a 라지 b의 y. x 라지 A 스몰 b, x 스몰 a 라지 b인데 붉은 눈이 되려면 라지 A 있어야 되고 회색 몸 있으려면 라지 b가 있어야 되죠. 여기네요. 나머지는 없어. 얘는 두 개 모두 다 우성인 애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네 개의 셀 중에 하나만 두 개 모두 우성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이다라고 한 디귿의 보기는 맞는 보기. 그래서 답은 6번이 되죠. 자, 이런 비슷한 유형으로 계속 문제를 나머지를 다 풀어보시면 돼요. 29번도 한번 풀어드릴게요. 초파리에 대한 자료와 초파리의 교배 실험이다. 초파리는 이렇다. 피터라면 이거 안 알려줄 것이다. 초파리 몸 색깔은 한 쌍의 대립분자에서 결정되는데 자, 색깔 하나만 보니까 더 쉽죠. 회색 몸하고 노란색 몸을 교배했는데 그래서 통계적으로 의미하게 1000마리를 얻었는데 수컷은 모두 노랗고 암컷은 모두 회색이래요. 그러니까 남녀의 비율이 다르니까 얘는 성염색체일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성염색체면 제가 남자는 표현형이 꼴 유전자형. 그래서 회색 몸 수컷은 X, 회색의 Y, 노란색 몸은 X, 노랑. 근데 노랑이 우성일 수도 있고 열성이 됐으니까 엄마는 X 노랑의 X 노랑일 수도 있고 X 노랑의 X 회색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엄마의 형태는 뭘로 찾는 거라고? 벌써 까먹은 건 아니겠죠. 거의 모듈처럼 하면 된다. 얘들을 교배했을 때 F1의 남자들, 남자는 엄마한테 X를 받기 때문에 그 자손의 남자, F1의 남자의 표현형을 가지고 남자의 표현형이 있으면 바로 윤장을 알 수 있죠. 교배했을 때 수컷은 모두 노란색 몸이라고 쓰는 X. 됐죠? 네. 그래서 엄마의 유전장을 찾아냈고 그 다음에 딸들도 한번 봅시다. F1의 딸들. F1의 딸들은 X 회색, X 노랑. X 회색의 X 노랑의 유전장을 가지고 있는데 암컷은 모두 회색 몸, F1의 암컷은 모두 회색 몸을 갖는다 라고 가족권에서 알려줬죠. F1의 암컷들은 모두 회색과 X 노랑을 갖지만 표현형은 회색이니까 회색이 노랑에 대해서 우성이다. 자, F1의 노란색 몸 여기 빠져 있다고 했죠. 노란색 몸을 가지는 수컷과 회색 몸 암컷을 교배하라 라고 했는데 F1의 회색 몸 암컷들은 다 모두 X 회색, X 노랑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 F1의 회색 몸 암컷은 노란색 몸의 대립분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자, 그리고 교배 한번 해볼까요? F1의 회색 몸 암컷은 X 회색의 X 노랑이고 F1의 수컷은 F 노랑 Y죠. 그래서 교배를 시켜보면 X 노랑의 Y를 아빠는 줄 것이고 엄마는 회색이나 X 노랑을 주니까 자손에서는 회색인 암컷 1대 노란색 암컷 1, 회색인 수컷 1대 노란색 수컷 1 이렇게 1대 1대 1의 비로 나오죠. F2에서는 회색 몸 수컷, 노란색 몸 수컷, 회색 몸 암컷, 노란색 몸 암컷이 1대 1대 1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회색 몸 암컷은 무조건 X 회색, X 노랑입니다. 걔를 회색 몸 수컷과 다시 교배해 보래요. 남자는 표현형이 꼴 유전장이죠. X 염색체 존재하는 경우에. 니은 동그라미는 X 회색, X 노랑이고 그다음에 회색 몸 수컷은 X 회색 Y이죠. 그래서 얘를 교배해서 3세대를 한번 얻어보면 아빠는 X 회색 Y를 줄 거고 엄마는 X 회색 X 노랑을 주겠죠. 이게 F3이 되겠죠.
그래서 수컷 중에서 몸 색깔이 회색일 확률은 2분의 1이다. 그렇죠? 수컷 중에 조건부 확률이네요. 수컷만 보는 거야. 수컷 중에서는 X 회색인 X 노란색 Y 이렇게 회색 대 노란색이 1대1로 나오니까 회색일 확률은 2분의 1이 맞습니다. 디귿 맞다. 기억 디귿. 답은 5번. 그래서 제가 나머지 문제는 지금 지우고 여기서 풀어드리지 않았지만 나머지 문제도 같은 유형으로 쭉 풀어주시면 됩니다. 35번도 똑같죠. 근데 이것도 바로 한번 풀어보죠. 35번 다음은 초파리 눈색과 몸 색깔의 유전에 대한 자료다. 몸 색깔하고 눈 색은 각각 다른 유전자로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붉은 눈 회색몸 암컷과 붉은 눈 회색몸 수컷을 교배한 자손에서 수컷은 모두 붉은 눈 회색몸이고 그다음에 이거 아까랑 같은 유형이네요. 수컷과 암컷이 다 같다라고 하지 않고 수컷에서 붉은 눈 회색몸 수컷이 이렇게 흰색 노란색 몸의 개수수가 이렇게 나왔다. 근데 기억에서 눈색과 몸색깔을 결정한 열성 유전자의 DNA 상대량은 각각 1이고 니은에서 눈색과 몸색깔을 결정한 열성 유전자의 상대량은 각각 0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다고 했죠. 이것도 아까 풀었던 문제 중에 요 27번과 같습니다. 그렇죠? 수컷의 비율만 알려줬어. 수컷과 암컷이 다르다는 게 알려준 게 아니라 수컷만 알려줬는데 암컷과 수컷이 부모에서 가지고 있던 이 대립유전자의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줬어. 제가 여기서 아까 이렇게 이 문제에서 이게 모두 다 상염색체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증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증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 정보를 이용하면 이 유전자가 상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걸 우리가 배제시킬 수 있다. 성염색체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이제 유전자로 쓸 수 있겠죠. 이 부모에서 붉은 눈 회색의 수컷과 붉은 눈 회색몸 암컷 교배했는데 나머지 형태는 아직은 모른다고 했죠.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얘들을 교배시켰을 때 그 F1에서 남자의 표현형을 가지고 F1의 수컷의 표현을 가지고 엄마의 유전자를 알 수 있는데 F1에서 이 문제에서 수컷은 붉은 눈 회색몸 수컷이 500, 흰 눈 노란색 수컷이 500, 1대1로 돼 있죠. 그래서 엄마의 유전자는 X 붉은색 회색, X 흰색 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유전장을 우리가 찾았네요. 기억의 유전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생성된 난자 중 붉은 눈 유전자와 회색몸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같은 난자의 비율은 전체의 50%다. 그렇죠? 여기서 찾아보면 엄마에서 만들어지는 X 염색체는 X 붉은색 회색이거나 X 흰색 노란색이에요. 두 가지 유형의 난자가 있는데 여기서 붉은 것과 회색이 같다는 건 제가 지금 뽀글뽀글 치는 요 난자를 말하죠. 이 난자는 전체의 반절 50%죠.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을 교배해서 얻는 자손 중 암컷은 모두 어떠냐라고 했는데 자, 우리 엄마의 유전자를 보고서 우리가 우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마는 X 붉은 회색, 흰색, 노란색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표현형은 붉은 그다음에 회색이었기 때문에 붉은 게 흰 거에 대해서 우성, 회색이 노란색에 대해서 우성이야. 그러니까 F1의 딸은 아빠한테서 받은 X 붉은색, 회색을 다 모두들 가지고 있을 거니까 F1의 딸들은 모두 붉은색, 회색을 가지고 있고 모두 붉은색, 회색일 거야. 근데 그 딸 중에 위에 줄은 X 붉은색, 회색, X 붉은색, 회색 이게 동형접합성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 줄은 X 붉은색, 회색, X 흰색, 노란색 이게 F1의 딸들의 유전자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교배해서 얻은 자손 중 암컷은 모두 몸 색깔이 이형접합성이냐? 그렇지 않죠. 반절은 동형접합성. 제가 이 녹색으로 동그라미 친 애들은
몸 색깔에 대해서 동형 접합성. 그 아래에 있는 이 노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친 애들은 이형 접합성. 그래서 반절만 모두가 아니라 반절이 이형 접합성이고 반절은 동형 접합성이죠. 그래서 니에는 틀려. 자, 디귿. 디귿의 유전자를 가진 애가 누구죠? 붉은 눈에 회색 몸의 수컷. 남자는 바로 쓰면 되죠. 붉은 눈에 회색 몸을 가진 수컷과 기억. 우리 기억 이미 찾았죠. X 붉은색의 회색, X 흰색의 노랑. 교배하라고 했으니까 교배하면 되지 뭐. 이것이 뭐 시간이 걸리지 이게 어렵진 않습니다. 붉은색 회색, X 붉은색 회색, X 흰색 노란색. 자손 중 흰눈 노란색 몸일 수컷일 확률. 셀이 4개밖에 안 나오니까 당연히 8분의 1이라는 값은 안 나오겠죠. X 흰색의 노란 수컷은 전체 4개 셀 중에 하나니까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죠. 디귿 틀리네요. 기억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쭉 성염색체 관련 문제들을 나머지는 꼭 다 풀어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을 마지막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이거 유전학 때도 풀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그때 참 모자라가지고 제가 못 풀어드려서 좀 아쉬워서 이 문제를 푸는 거고, 얘는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X염색체만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 동물의 꼬리 길이 대립인자는 라지 A 스몰 a, 털색은 라지 B 스몰 b, 뿔의 유무는 HH 별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두 개 A와 B는 각각 우열의 법칙을 성립하고 있죠. 근데 이 H 뿔에 대해서는 종성유전의 형태를 따르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종성유전 배웠죠? 똑같이 유전자형이 이건데 수컷에서는 뿔이 있고 암컷에서는 뿔이 없다. 수컷에서는 H가 뿔이 있는 게 H겠죠. 왜냐하면 HH만 있을 때 뿔이 있었으니까, HH만 있었을 때는 뿔이 있으니까 H가 뿔이 있는 건데, 수컷에서는 2개 HH 별표했을 때 뿔이 있었으니까 수컷에서는 H가 우선, 암컷에서는 HH 별표가 있을 때 뿔이 없었으니까 H 별표가 우성. 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뿔은 이 세 가지 형질 중에서 종성 유전을 따른다. 자, 털색을 결정하는 유전자, 꼬리를 결정하는 유전자 A와 B는 다 상염색체에 존재하고, 뿔의 유무를 결정한 유전자는 같은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다시 읽어볼까요? 털색을 결정한 유전자는 이게 B죠. B. 털색은 B와 스몰 b. 꼬리 길이를 결정하는 유전자 A와 스몰 a와 서로 다른 상염색, 둘은 독립돼 있어요. 근데 이게 주어져. 털색을 결정한 B는 뿔의 유무를 결정한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상에 존재한다. 그래서 B와 H는 연관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정보를 알았죠. 상염색체, 성염색체, 우성, 열성 알았습니다. 다 상염색체죠. 세 개 모두 상염색체. 그다음에 우열에 대해서는 다 지금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문자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문자 A, B, 그 다음에 H. 한번 보세요. 기억. 긴 꼬리를 가지는 애들끼리 교배했죠. 기억, 긴 꼬리, 니은, 긴 꼬리. 꼬리는 라지 스몰인데, 자, 긴 꼬리 교배했어. 그런데 그 중에 짧은 꼬리가 나왔죠. 우리 부모에 없는 형질인 디귿이 태어났어. 자, 이거는 이로부터 기억과 니은을 교배해서 얻은 자손을 모두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자손 중에 디귿과 리을의 표현형과 성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만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정보를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다 긴 꼬리였죠. 긴 꼬리였죠. 상염색체인 건 다 알고 있어. 지금 긴 꼬리였는데 그들 중에 짧은 꼬리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는 꼬리 길이가 라지 A, 스몰 a, 이건 우열이라고 아예 성립해줬는데 긴 꼬리가 우성, 짧은 꼬리가 열성이라는 말이고, 기억과 니은 모두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라는 말이겠죠. 이거 좀 모듈처럼 우리 계속 연습했잖아. 우성인 부모 사이에서 열성인 아이가 태어난다. 짧은 꼬리가 긴 꼬리부터 태어났으니까 짧은 게 열성이면 부모는 무조건 단성 잡종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검은 털색과 검은 털색 BB에 대해서 흰 회색 털이 나왔으므로죠. 나왔으므로 부모에 없던 형질이 나왔으니까
B에 대해서 라지 B가 검은이고 회색 털이 열성이며 없던 형질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부모는 모두 검었는데 열성인 애가 나오려면 부모 모두 라지 B 스몰 B, 라지 스몰 B 단성 잡종 라지 B 스몰 B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뿔이 없는 암컷은 유전자형이 두 가지죠. 뿔이 없는 암컷이려면 H 별표 H거나 H 별표 두 가지가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또 뿔이 있는 수컷은 HH거나 HH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자손 중에 암컷 중에 뿔이 있으려면 무조건 HH여야 되고, 또 수컷 중에 뿔이 없으려면 H 별표여야 돼요. 그렇다는 건 이 암컷은 부모로부터 HH를 각각 하나씩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이런 수컷이 나오려면 부모로부터 H 별표와 H 별표를 모두 하나씩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역과 니은은 모두 삼성 잡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다. 굉장히 어렵지만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연관돼 있다고 했잖아요. 연관된 것도 여기서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암컷 뿔이 있는 디귿, 이 암컷은 반드시 회색 털이었어. 스몰 B였고, 그다음에 뿔이 없는 H 별표 수컷은 검은색 털이었으니까 라지비를 적어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H에서 무조건 결정이 되네요. 스몰 B를 가진 이 디귿의 회색의 암컷은 뿔이 있기 때문에 라지 H거든요. 그러니까 염색체에서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부모는 스몰 B와 라지 H가 연관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스몰 B와 라지 H가 연관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스몰 BH를 물려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유전자 형이나 연관 형태를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기를 보면 기역 동그라미의 털색 유전자형은 이형 접합성이다. 우리 기억 찾았죠? 털색 라지 B, 스몰 B로 이형 접합성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니은 동그라미에서 만들어진 정자 중 BH를 가진 정자의 비율이 얼마냐라고 하면, 니은 동그라미는 A, 스몰 a, 이거는 염색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염색체 B, 라지 H, 그다음에 스몰 B, 그래서 교차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니은 동그라미에서 나올 수 있는 정자 중에서 B 별표를 가진 애가 반절, 스몰 B H를 가진 애가 반절이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디귿 유전자형 찾을 수 있나요? 디귿은 암컷인데 짧은 꼬리면 무조건 스몰 A. 회색 털이면 무조건 스몰 B. 그 다음에 뿔이 있으면 무조건 라지 H여야 되겠죠. 세 가지 형질이 유전자형이 디귿 같은 암컷을, 니은은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H 별표인데 이 둘이 연관이에요. 이렇게 연관이고, 이 자손 중 리을과 같은 표현형을 가진 수컷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퍼네트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면, 엄마한테선 스몰 a, 스몰 B, 스몰 h, 디귿은 이거밖에 나올 수 없죠. 근데 아빠한테서는 라지 A에 B에 H 별표나 라지 스몰 A에 라지 H거나 스몰 A에 B에 라지 H거나 스몰 A에 B에 H,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리을과 같은 표현형을 가지려면 짧은 꼬리려면 스몰 A니까 여기 가능하고, 그 다음에 리을 검은색이려면 스몰 B하니까 요거 안 됩니다. 요것만 돼요. 그 다음에 H에 대해서는 A, B, H 이렇게 되죠. 그러면 리을과 같은 표현형
잘못했네요. 죄송해요. 리을과 같은 표현형이죠. 리을과 같은 긴 꼬리에 검은색 털에 뿔이 없음이죠. 자, 긴 꼬리려면 라지 A, 스몰 A 여기 두 개 가능하고 얘네는 안 돼요. 그다음에 검은색이려면 라지 B, 스몰 B니까 여긴 되고 여기는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두 가지 형질 긴 꼬리 검은색이면 여기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조건 H 전자가 HH 별표가 됩니다. 그러면 수컷이라고 한다면 이럴 수컷의 확률을 물어봤는데 수컷이라면 AH 별표 무조건 뿔이 있기 때문에 리을과 같은 표현형을 가지면서 수컷일 확률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디귿은 틀려요. 기억 니은에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가 나눠드린 추가적인 유전학 문제 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해요. 성형책 관련 부분은 조금 중요하니까 여러분 어렵더라도 좀 꼭 나머지는 안 풀어보더라도 여기는 제가 꼭 풀어보는 걸 강추해드리니까 꼭 풀어보시길 추천해드려요.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